A-12 교과서 143페이지 원의 방정식 중단은 마무리 풀겠습니다. 오늘 5번부터 9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5번부터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이제 어떻게 푸는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에 있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한다.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 했을 때 이 길이는 반지름과 같고 이 길이도 반지름과 같죠. 그러면 X좌표도 R, Y좌표도 R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을 수 있죠? 중심C를 R, R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어떻게?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 이꼴 반지름 R의 제곱.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R, R 그리고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해 가나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말은 안 했는데 그림과 같이라 나왔기 때문에 일사분면의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R, R로 잡은 거지. 만약에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데 예를 들면 이사분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분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R이고 여기가 R이면 이 중심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R, R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 원의 방식은 어떻게 되죠?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이 되겠죠. 우리가 X축, Y축에 접하는데 어느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중심이 바뀐다는 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1사분면에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중심을 뭘로 놓으면 된다? 중심 센터를 R, R이라고 놓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중심이 R, R이기 때문에 어떻게 식을 세운다? X-R의 제곱, Y-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얘가 뭘 지나요? 그럼 지나는 점이 2,1이 나왔죠. 어떠한 그래프가 어떠한 점을 지난다. 그 점을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는 얘기죠. X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2-R의 제곱, Y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 1-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이죠. 얘를 전개해 볼게요. R의 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 이꼴 R제곱. R제곱 사라지고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 이꼴 0. 인수분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그러면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5 이꼴 0인데 R이 얼마? 1 또는 R은 5. 왜 두 개가 나왔죠? 그렇죠. 2,1을 지나는 원은 조그만 원이 하나 있고 큰 원이 하나 있겠죠. 이 조그만 원의 좌표가 뭐겠죠? R이 1인 경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꼴 1. 큰 원은 어떻게 될까요? 5,5가 중심이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꼴 5의 제곱 25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1,1이랑 5,5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두 개의 거리식 4의 제곱 4의 제곱 얼마죠? 4루트 2가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 다음 6번 두 원 일반형으로 나왔네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이꼴 0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0y 플러스 16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의 넓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게 돼 있죠. 또 이 원을 이등분하려면 또 이렇게. 뭐 마음대로 해도 돼요. 원의 중심만 지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원에서도 원의 중심을 지나고 두 번째 원에서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둘 다 이등분하겠죠. 그러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원의 중심, 첫 번째 원의 중심, 두 번째 원의 중심을 둘 다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근데 원의 중심을 찾아야겠죠. 중심. A의 중심, A의 중심. 근데 형태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 뭐였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림을 그리기 쉽게 표현하는 게 표준형이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바꿔볼게요. 다시. 자, 아이디어는 생각했으니까 식을 좀 바꿔볼게요. 첫 번째 식을 바꿔보자. 첫 번째 식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1식 어떻게 하죠? x제곱과 마이너스 4x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y제곱과 2y가 있어요. y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똑같이 마취하니까 얘가 9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애들은 앞부분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녹색으로 표현해보죠. 아까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두 번째 식은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x끼리 x제곱 플러스 2x, y끼리 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6이 있거든요. 이 식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완전 제곱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1을 해줘야죠.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1.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10y의 절반의 제곱 얼마? 25.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원래 있던 플러스 16을 줬고 오른쪽에는 얼마가 더해졌죠? 2라고 25가 더해졌으니까 여기에 26을 적으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얘를 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 거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거 y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지금 해결된 거죠. 그리고 16을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10이 되죠. 이해 가나요? 이게 2번 식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의 중심을 찾아야 하는데 칸이 없으니까 좀 지우고 할게요. 첫 번째 파란색의 중심 어떻게 되죠? 파란색의 중심 1번의 센터는 얼마였다? 2, 마이너스 1이었다. 그리고 2번 녹색식의 센터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왜? 아까 중심을 각각 있는 3분이 원의 넓이 이등분한다 했었죠. 얘네 두 개를 지나는 직선. 점 두 개가 나오면 직선의 방식이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기울기 어떻게 되죠? 기울기 x2 마이너스 x1분의 3분의 y2 마이너스 y1 얼마? 마이너스 6. 기울기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기울기를 알고 지나는 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이너스 2 기울기 마이너스 2 x 빼기 x1 더하기 y1 이게 직선의 방식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 직선이 결국에 두 원의 중심을 잇는 직선이 되고 중심을 잇기 때문에 각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다음 7번 1.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와 y는 3x가 만나는 두 점 AB에 대해서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수직이등분선. 그리고 어떤 거의 수직이등분선이죠? AB인데, AB가 뭐예요? 원과 직선이 만나면 뭐가 생기죠? 현이 생기죠, 현.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네. 근데 직선.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이때 얘를 A라고 얘를 B라는 얘기예요. 이때 AB를 우리가 현이라고 그러죠, 현. 그러면 이때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뭘 지날 수밖에 없죠?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직 이등분이니까 이렇게 여기에 수직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그림 갖고 풀게요. 말도 안 돼요, 사실. 왜? 직선이 y는 이게 뭐다? 3x이다. 이렇게 잡고 이 원이 뭐다?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4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때 AB의 수직 이등분선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그림상 뭐를 구하면 되냐? 지금 색깔로 표현을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 이거죠. 여기까죠. 그러면 이 빨간색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된 y는 3x랑 뭐다? 수직이다. 기울기가 얼마겠어요, 기울기가? 기울기는 수직이면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데 반드시 지나는 점 보이네. 뭘 지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원의 중심 얼마? C 1,0. 그렇죠. 1,0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 세우라니까 1도 아니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1 더하기 0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결국에 뭐 빨간 직선이 되겠죠. 우리가 원했던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해하죠? 일단 8번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것도 생각을 잘 해보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이 있네. 이렇게 원이 있는데 직선도 있을 거예요. 직선 원이 있고 직선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원 위에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빨간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파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노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녹색 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아요. 이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과 가장 먼 점 그걸 찾아보라 이거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가까운 점 아마 빨간색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장 가까운 점 인간적으로 어디 있겠어? 여기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겠죠. 가장 먼 점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인간적으로다가 어디? 가장 먼데 여기일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리 어떻게 구하냐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노란색 직선과 원의 중심의 사이의 거리는 무조건 일정해요. 그쵸? 그쵸? 일정한데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은 가장 작게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길이가 뭐지? 이 길이? 이 길이 잘 봐요. 이 길이가 R이 되죠. 반지름.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원과 직선 원의 잠깐만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지금 D라고 하면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중심이 정해져 있고 원의 방정식이 직선의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 점들이 있는데 이 빨간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에서 R을 뺀 게 이게 지금 D죠. 이게 R인데 이걸 뺀 게 어디예요? 빨간 점까지의 거리잖아요. D 빼기 R. 이게 뭐다? 최단 거리니까 스몰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길 때는 어떻게 되죠? 직선과 파란 선까지의 거리인데 이거는 여기도 R이죠. D에다가 R을 더한 게 되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D를 먼저 구해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우리는 이게 5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원의 중심이 지금 얼마죠? 중심을 모르네. 중심 모른다고 당황하지 말고 원래 나온 일반 형식을 뭐로? 표준형으로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 y-3의 제곱 이꼴 16이 되겠네요. 어떻게 선생님 이거 빨리 해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일반형의 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중심이 뭐란 얘기예요? 센터가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d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3에서 직선 4x 더하기 3y 플러스 30 이꼴 0. 지금 이 거리 공식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했다가 이 부분 분자는 어떻게 되죠? 점을 대입한 거에 절대값을 했죠. 그러면 점을 대입해 보세요. 얼마? 마이너스 4 점을 대입하면 플러스 9 플러스 30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죠. 그러면 5분의 얼마? 35가 돼서 얼마? 7이 된다는 얘기네. 결국 D가 얼마였다는 거야? D가 뭔데?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7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지름은 지금 얼마죠? R의 제곱이 16이니까 R은 4.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최소값은 얼마?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7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되고 결국 빨간색과 노란 직선의 거리죠. 3이 되겠죠. 최대가 가장 멀리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되죠? 파란색과 노란색의 거리인데 어떻게 안 됐죠? 아까 중심과 노란색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는 거니까 7 플러스 4 얼마? 7 플러스 4니까 11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가장 멀리 떨어진 거와 가장 조금 떨어진 거의 거리 차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반지름의 2배 2R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문제 풀 곳이 없어. 8번 지우고 풀게요. 다시 풀 공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문제 9번 원의 방정식은 익숙해지면 정말 쉬운 단원인데 맨 처음에 문제를 접하면 어려워서 애들이 많이 포기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까 반드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9번 중심이 3,2이고 직선의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것도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쉬워요. 중심이 어떻게 정해져 있대요? 중심이 얼마? 3,2라고 정해져 있대. 그리고 직선이 있잖아. 직선도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때 접하는 원의 방정식.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거 풀 때 정말 선생님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푸는 애들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x-3의 제곱 y-2의 제곱 이꼴 반지름 모르잖아. r제곱. 그리고 얘랑 뭐랑 접하죠? 3x-y 더하기 3 이꼴 0 얘와 접하죠. 그러면 이때 원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r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r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r을 하면 방정식이 완성이 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정리해서 y는 3x 더하기 3을 쓴 다음 얘를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뭘 어떻게 바뀌죠? x-3의 제곱 다 안 해줄 거예요. 3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r제곱. 예, x에 대한 몇 차 방식이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접해하니까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A의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풀으면 맞은 풀일까요? 틀린 풀일까요? 맞아요. 맞은데 복잡해요. 수학은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어야 하는데 이거 계산 복잡하고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한해서는 반드시 접한다 또는 뭐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러면 판별식을 쓰는 풀이는 정말 바보 같은 풀입니다. 판별식 쓰지 않고 다 거리로 문제 풀 거예요. 알았죠? 반지름을 이용한 거리로 풀 거예요. 뭔 말이냐?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르게 해석할게요. 지어봅시다. 이렇게 안 풀 거라고. 풀지 말라고.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시험 아니고 이렇게 풀다가 걸리면 선생님이 한 소리 할 거예요. 이렇게 풀지 말라고. 자,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직선 지금 뭐 3x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꼴 0이라는 직선과 중심이 3,2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게 지금 d죠. 맞죠? 이게 d잖아. 근데 d는 거리이기도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지만 또 뭐랑 똑같아요? 반지름 r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d와 r이 같다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d는 구할 수 있잖아. d 어떻게 구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10분의 아까 3,2를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된댔죠. 3,2 넣어봐. 3 곱하기 3 9 빼기 y 2 더하기 3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얼마? 루트 10분의 이게 10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네요. 근데 d와 r이 같아야 안 되죠.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심 알고 있잖아요. 원의 중심 얼마니까 x-3의 제곱 y-2의 제곱 이게 중심이 3,2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오는 건 뭐죠? r의 제곱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 알았네 루트 10이라고 그러면 r의 제곱이니까 얼마? 10 이렇게 바로 세우면 됩니다. 판별식 안 썼죠? 그냥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관계로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원의 방정식은 반드시 그렇게 풀도록 하세요. 판별식 쓰면은 복잡하게 일부러 문제를 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